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롯데와 신라에 이어 신세계그룹도 제주에 면세점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과 교통대책이 허술하다는 논란, 지난주에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처럼 대기업 면세점들이 제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는 사이에 지역 경제는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쌀한 날씨인데도 제주 시내 면세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중국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단체 관광객은 끊겼지만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날마다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这里是免签的那个地方，然后中国人过来很方便，所以就说过来购物啊，然后带回国，应该是可以挣钱的。 이에 따라 도내 대기업 면세점들의 매출액은 사드 보복 이후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1조 원대에서 지난해 1조 6천억 원대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조 7천억 원이나 돼 연말까지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제주 지역 관광 수입이 6조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가까이를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독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송객 수수료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게 경쟁을 통해서 너무 과하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외로 국부가 유출되는 그런 우려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면세점 매출액이 2배로 늘어나는 동안 제주 경제 성장률은 해마다 하락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경기지수는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소상공인에 쓸 수 있는 어떤 제주도 행정이 나와야 되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도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 신데는 전혀 이득되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중국인 보따리상 따이공들은 오늘도 이곳 제주공항을 통해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을 중국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따리가 커질수록 대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에 남는 건 교통체증과 쓰레기뿐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단행된 특별사면에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2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3.1절 특별사면 때 19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연행되거나 사법 처리된 강정 주민이 70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생색내기 성격이 커 보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년 8월 해군기지 건설 찬반을 결정하는 강정마을 임시총회는 찬성 측 주민들의 투표함 탈취로 무산됐습니다. 해군이 반대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찬성 측 주민들을 부추겼고 이후에도 해군과 경찰, 정보기관, 제주도 등은 반대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에서는 이 주민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찬성 측 주민들과 사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방패로서 역할을 수행한 셈이고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거나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는 696명, 이 가운데 253명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86명, 벌금액은 2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새해를 앞두고 단행된 특별사면에 포함된 강정 주민은 단 2명. 지난 3.1절 특별사면 때 19명을 합쳐도 21명에 불과합니다. 사법 처리된 주민 수를 고려하면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국가 차원의 공작과 음모,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지만 추가 진상조사는 제자리고 강정마을로에 부과된 행정대집행 비용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강정 주민들의 명예회복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 이런 것이 아닌 사면을 진정으로 하려면 진상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가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강정 주민들에게 그렇게 사과를 하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제관함식에서 강정마을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이 내년에는 꼭 지켜지기를
강정 주민들과 제주도민들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데다 노조가 퇴진을 요구하는 인사를 사장 직무대행에 임명하면서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노조원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조는 지난 9월 공사 측과 잠정 합의했던 성과 장려금과 명절 상여금 300% 지급과 야간 수당 인상 등이 담긴 단체 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직급이 앞서 연봉 상한선이 3,600만 원에 그치는 격리와 검사직 등 특수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직급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상 대화의 장은 열어놓고 있을 거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분이 오셔서 저희랑 빨리 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면서 삼다수 공장과 감귤 농축의 가공 공장의 운영 중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귤 농축의 가공 공장으로 가지 못한 가공용 감귤들이 컨테이너마다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보니 산지 유통센터 하루 반입량의 30%가량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삼다수는 한 달가량 버틸 비축 물량이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유통 차질은 물론 시장 점유율 자체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예산 지침으로 정한 총임금 4.2% 인상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긴급이사회를 통해 노조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이경호 상임이사를 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민선 첫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에 모두 2명이 출마해 사실상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 해 250억 원을 집행하는 도체육회 수장을 뽑는 건데 깜깜이 선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도 체육회 회원은 4만 8천여 명, 1년 예산은 250억 원에 달합니다. 제주 체육 발전을 이끌 사상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송승천 후보는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천후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고 국제 스포츠 대회를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학교 체육은 조기에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서 해외 유학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선수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평구 후보는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해 스포츠 레저타운을 조성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와 조직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도에서 받는 타시트로를 확실히 도하고 절충을 가져서 확실한 제주 체육 재정을 확보를 하겠으며 협회 사무국장님들이 처우 개선을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시작부터 잡음이 잇따랐습니다.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관건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종목단체와 행정시장, 읍면동장 등으로 선거인단 205명이 투표하게 되지만 후보자가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정견 발표 기회도 없습니다.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우리 제주도 체육을 리드해 나갈지 서로 공개 토론도 하고 해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정말 이 능력 있는 비전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선출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도체육회장 선거는 다음 달 4일과 5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14일까지 선거운동을 거친 뒤 15일 현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 정작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난데없는 돌풍에 감귤하우스가 무너지고 유리창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태풍이라도 지나간 듯 비닐하우스가 뒤집혀 주저앉았습니다. 감귤나무도 맥없이 쓰러져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무게 20kg 정도 나가는 주춧돌 수십 개가 한꺼번에 뽑혀 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자 수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옆 주택은 유리창이 석 장이나 깨졌습니다. 그제 오후 6시쯤 순간적으로 돌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뭐하고 있냐 하우스가 다 이렇게 됐는데 나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절할 뻔했어요. 돌풍이 몰아친 시각 이 일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5m. 강풍특보가 발효될 수준도 아니었지만 매우 국지적인 돌풍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풍기를 돌려서 이제 비닐이 팽팽하도록 이렇게 유지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갑작스러운 돌풍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비닐이 약한 곳으로 바람이 이렇게 딱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강하게 하면서 이제 비닐하우스로 들린 것 같습니다. 그제 서귀포시 남원읍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밀고 들어오면서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상승 기류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돌풍은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때때로 발생하지만 겨울철에는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제주도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여 오름 등 지형 특성이 가미되면서 강한 돌풍이 분 곳이 있습니다. 한겨울 때 아닌 돌풍에 감귤 농가만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작은 소녀상 건립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작한 모금운동에는 지역사회가 함께했고 경남 곳곳에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바라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시 충무공동 진양고등학교. 학교 안 역사관 앞에 작은 소녀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교내 역사 동아리 이따와 학생들은 지난 10월부터 2주 동안 건립 비용을 한 푼 두 푼 모아 소녀상을 건립했습니다. 모금 운동에는 지역 사회도 동참했습니다. 학생들과 또 학부모, 또 이쪽에 소문난 마을 학교라고 또 지역 공동체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같이 만든 소녀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녀상 건립은 학생들에게 잊고 있던 역사와 근현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녀상의 노란 목도리는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게 둘러놓은 겁니다. 나도 한번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한번 나도 한번 도움을 줘볼까?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지역에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는 진주고와 창원중앙여고 등으로 지난해 20여 곳에서 올해는 42곳으로 늘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은 학교 외에도 경남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지난 2017년 평화 기림상이 조성됐습니다. 경남 지역에 설치된 소녀상과 기념비는 모두 10곳. 창원과 김해에 2곳을 포함해 진주 거제, 남해 함안, 통영 하동에 각각 설치됐습니다. 내년 8월에는 산청에도 소녀상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남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도 추진돼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2019년) 기해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외출해야겠는데요.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북서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최대 5cm가량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여기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한 세미 탄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10도나 낮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4도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행히 새해 첫날인 내일 오후부터는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4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7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 곳곳에 한파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 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최대 5m까지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윈드시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풍과 눈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새해 첫날인 내일은 아침 7시 38분경 해돋이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공항공사 김수봉 제주지역 본부장과 직원 1동이 300만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서 서귀포시 토평동 오옥란 씨가 200만 원, 제주 무형문화재 13호 제주 큰굿 보존회에서 50만 원, 세종사진실 김귀홍 씨가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내년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은 남원읍 게스트하우스 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어제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했는데 다음 달 2일에는 폭발 전문가가 참여해 3차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가스가 폭발했다는 투숙객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제주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2005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6월까지 30개 지점에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마을회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업자인 휘닉스 중앙제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콘도만 짓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고 주민과의 상생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는 온갖 특혜와 감면받은 세제 혜택에 대해 환수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